자, 생명과학 첫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이잖아. 그럼 생명과학이 뭐야? 생명과학이 뭐야? 생명과학. 옛날에는 그 생명과학이라는 책을 다른 말로 뭐라 했어? 생물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생물이란 말이야. 사실은 생물이라는 책을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럼 생물이라는 책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생물은 뭐에 관련된 거야? 그렇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은 살아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럼 우린 죽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린 죽은 거에는 1도 관심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학 또는 생물을 한다는 건 온전히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첫 책은 첫 단원이야. 첫 단원이 제일 쉬운 편에 속하는데 첫 단원이 뭐야? 생물이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생명과학의 시작은 살아있는 것을 연구하는데 첫 단원이 뭐야? 생물이 뭐냐라는 거야. 우리는 어떤 걸 생물이라고 해? 뭐가 생물이야? 그 살아있는 거. 그럼 살아있다라는 거의 정의 뭐야? 그럴까? 살아있다는 정의 뭐야? 도대체 생물의 정의 뭐야? 우리 집에 뭐 너희들 형편이 어려워서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로봇 강아지 있다? 로봇 강아지라고 들어는 봤어? 그럼 막 졸라 뛰어다녀. 그럼 그거 생물이야? 그거 생물 아니야? 그거 생물이야? 소리는 나는데, 그치? 그 로봇 강아지 생물이 아니야? 아니지? 자, 이제 해보자. 왜 아니야? 그럼 왜 생물이 아니야? 그걸 지금부터 얘기해보자는 거야. 알겠니? 첫 번째. 생물은 첫 번째 조건, 생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무슨 조건을 가져야 돼? 세포로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로 되어 있는 것만 뭐라 부를 수 있어? 생물이라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강아지는 생물이 아니야. 자, 이제 해볼까? 그럼 로봇 강아지는 왜 생물이 아니야? 그렇지, 세포로 되어 있지 않아. 로봇 강아지는 뭘로 되어 있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또는 뭘로 되어 있어? 철로 되어 있어. 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넌 생물이니? 넌 왜 생물이니? 그렇지, 세포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본 구조물이 뭘로 되어 있어?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생물이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아주 쉽죠? 그럼 다시 생물인데 생물도 두 종으로 나눌 수 있어. 무슨 생물과? 세포 하나짜리 생물, 단세포 생물과 세포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다세포 생물로 되어 있어. 물론 단세포 생물이든 다세포 생물이든 세포 구조물이니까 뭐라 볼 수 있는 거야? 생물이라 부를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주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손을 낳는다라고 그랬는데 잘 봐. 세포가 하나짜리니까 얘하고 얘 차이점이야. 얘는 세포가 하나짜리야. 아메바 같은 놈이야. 근데 얘가 세포 분열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세포 2개짜리 생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물체 하나, 생물체 하나. 이걸 뭐라 그래? 재세포 분열을 통해서 2마리가 되는 거지. 자손이 낳는 거지.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이 곧 뭐가 된다? 생식이 되기도 하는 거야. 알겠니? 나머지는 안 그러지. 사람처럼 다세포. 됐니? 사람은 평균적으로 약 60조에서 40조 정도의 세포수를 갖는데 조 단위의 세포수를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무, 양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 엄청난 세포의 수를 가졌겠지? 그래서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자, 첫 번째 갑니다. 생물이야, 생물이 아니야? 첫 번째 조건, 어떤 걸 생물이라 그래? 세포로 되어 있어야 돼. 세포로 안 돼 있으면 생물이 아니야. 로봇 강아지는 생물이 아니야. 왜? 세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너무나 쉽죠? 자, 갑니다. 두 번째. 요 물질 대사는 여기서 잠깐만 하고 넘어갈 거야. 우리 저 뒷단원에 물질 대사만 가지고 단원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통합과학에서도 물질 대사를 대충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생물의 특징의 물질 대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고 저 뒤에 가면 진짜 물질 대사만 배워. 아주 중요한 거야. 자, 갑니다.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하는 것만 생물이어야 돼. 물질 대사를 하는 것만 생물이어야 돼.
그러니까 생물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통합과학 할 때 배웠잖아. 물질 대사가 뭐야? 라는 거지. 물질 대사가 뭐야? 생명 활동에서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는 거지. 요걸 조금 더 쉽게 말하지. 우리 통합과학 때 물질 대사가 뭐라 하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러니까 물질 대사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했단 말이야.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했잖아. 통합과학에서. 그지?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했대. 걔만 생물인 거야. 근데 우린 여기서 요거까지는 정리하고 가자. 우리 물질 대사에는 몇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가 있었지. 물질 대사는 무슨 작용과 동화작용과 물질 대사는 무슨 작용이 있었어? 이화작용이 있었지. 그래서 요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 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렇지, 효소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했다는 건 생물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무조건 그 생물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효소가 없으면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하죠. 그럼 동화작용과 이화작용도 여기서 정리하고 가버리자. 고1 거니까. 그럼 물질 대사는 자 갑니다. 뭐와 뭘로 나눌 수 있어? 물질 대사는 뭐하고 뭘로 나눌 수 있다고? 동화작용과. 그럼 동화작용이 뭐야? 동화작용이 뭐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화작용이 뭐야? 이렇게까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동화작용을 두 가지로 나눴었어. 통합과학에서 배웠잖아. 동화작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뭐로 나눌 수 있지? 두 가지. 사이즈. 또 뭐야? 에너지 출입으로 나눌 수 있지. 사이즈라는 건 어떻게 돼야 돼? 작은 게 큰 걸로 변했었잖아. 그래서 동화작용은 무슨 분자가 저분자가 뭘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고분자로 되는 거고. 됐니? 동화작용은 에너지 출입으로 보면 에너지가 뭐한 게? 그렇지, 작은 게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 흡수로 나타낼 수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대사의 동화작용은 저분자가 고분자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여긴 그러고 넘어갈 거야. 저 뒷단원에 물질 대사만 가지고 한 단원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뭐가 있습니까? 이화작용에 뭐가 있어야 돼? 이화작용 반대지. 사이즈적으로 보면 무슨 분자가? 고분자가 뭐 되는 거야? 그렇지, 저분자가 되는 거야. 고분자가 저분자 되는 거야. 또 뭐 있을까? 에너지 방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하고 가자. 그래서 생물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물질 대사하는 거야. 됐어요? 생물만 물질 대사하는 거야. 됐어요? 저기 땅에 있는 바위 어마무시하게 큰 거 있어. 걔는 생물이야, 생물이 아니야? 생물이 아니야. 저 바위는 왜 생물이 아니야? 뭐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물질 대사하지 않아. 알겠니? 이거 조금 이따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하나 더 할까? 물질 대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효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효소가. 됐니? 물질 대사하려면 효소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럼 봐봐. 저 땅에 있는 바위는 왜 물질 대사를 못해? 그렇지, 효소가 없어서. 저 바위도 혹시라도 효소가 있으면 물질 대사 할지 몰라. 그럼 너희들은 전부 다 물질 대사 하니? 왜 하지? 그렇지, 니네 몸속에는 수많은 뭐가 있어? 효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즘은 저걸 먹기도 하지.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건강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엄마가 뭐 먹여? 효소를 먹인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효소로 된 음식들도 많이 나오고 효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처럼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 효소를 먹는 거야, 효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효소도 잘 먹어야 되는 거야. 효소, 물질 대사였습니다. 자, 누구만 물질 대사 할 수 있는 거야? 생물만. 아주 쉬워. 생물만.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요건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요건 시험에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수행평가로도 예를 합니다. 라는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이 실험은 뭐냐가 중요한 거야. 이 실험의 정의야. 됐니? 바로 뭐야?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어, 우리가. 보이저 몇 호인가? 2호인가? 뭐 보이저 1호인가를.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봤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야.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할까?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할까? 그게 궁금한 거야.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화성 탐사야. 무슨 탐사야? 생물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화성 탐사 실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실험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바로 뭐냐면 이거지. 바로 뭐야? 생물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기본 베이스로 바로 뭐야? 아, 생물은 뭐 한다는 거야?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실험이 진행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자를게. 이 화성의 토양을, 화성 토양 있지? 화성의 토양을 수거해. 화성 토양을 수거해서 됐니? 뭐 하는 거야? 표지된 이산화탄소야. 자, 봐. 우리는 광합성 내가 실험하려고 그러는데 잘 봐야. CO2를 주면 얘가 뭘로 바뀌겠지? 라는 거야. 근데 이 CO2가 뭘로 바뀔 거라고 예측하는데 그냥 순수한 CO2를 주는 게 아니라 탄소 14라고 해. 여러분들 방사선 동위원소 같은 걸 안 배워서 그냥 이걸 표시된 탄소야. 그러면 이 화성의 토양에 뭐가 있다면, 생명체가 있다면 어떤 생명체? 이 이산화탄소로 뭘 만드는 거야? 유기물 또는 포도당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치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받아서 유기물을 만드는 거. 걔네들이 누구지? 그렇지. 광합성 생물.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있는데 무슨 생명체가 있다면 빛 받아서 광합성하는 생물체가 있다면 이 표지된 이산화탄소로 뭘 만들 거라는 거지? 유기물 뭔가를 만들 거라는 거야. 예측은 누구? C 6개, H 12개, O 6개 이런 거 만들지 않을까? 생물체가 있다면, 어떤 생물체가 있다면, 광합성하는 생물체가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 탄소 14를 표시하면 탄소 14가 표시된 뭐가 나올 거라는 거야? 포도당 또는 유기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토양 속에 광합성하는 생물이 있다면 내가 표지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면 빛을 공급하면 얘가 광합성해서 얘를 만들지 않을까? 여기까지 1차 실험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빛을 공급해서 오랜 시간, 한 일주일, 5일 정도를 쭉 이산화탄소와 빛을 공급해 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해.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다 빼. 다 이산화탄소를 빼내. 제거, CO2 제거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야. 이 CO2를 다 제거한 다음에 됐니? 자, 제거했어. 이제 이산화탄소 없어. 공급했던 거 다 뺀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토양을 가열하는 거야. 이 얘기가 중요한 거야. 토양을 왜 가열해? 요 포도당 또는 유기물이 만들어졌으면 얘를 뭐해서? 가열을 해서 얘가 가열돼. 얘를 가열하면 땅 속에 이런 게 있다면 땅 속에서 가열하면 얘가 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얘가 다시 분해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뭘로 다시 분해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14짜리로 다시 분해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14 표시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사선 계측기로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넣었다가 5일 후에 다 꺼내고 그 다음에 불로 가열해서 혹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봤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결론 해봤는데 얘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가 안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그렇지. 얘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안 만들어졌다는 거야? 안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포도당 또는 유기물로 만드는 생물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구나 라는 거야. 화성의 토양에는 자 간다. 조고 동화작용 실험이야? 이화작용 실험이야? 이산화탄소가 포도당 됐으니까 이거 동화야? 이화야? 동화. 이동은 없어. 알겠니? 동화야? 이화야?
그 동화작용 실험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실험 딱 주잖아. 그럼 맨날 묻는 게 뭐야? 너 동화작용 실험이니? 이화작용 실험이니? 그거 묻는 거야, 그거. 아주 쉬운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열 왜 했니? 이런 거 묻는 거야. 알겠어? 가열했냐고 왜 묻냐고. 가열 왜 한 거야? 유기물이 만들어졌으면 그 유기물이 분해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인 거지. 그래서 가열 왜 했니? 동화작용이니? 물어보는 거란다. 미안해. 가열 왜 했니? 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저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려고 가열한 거 아니야? 알겠죠? 뭐 이런 거. 되게 쉽죠? 오늘 수업은 뭐 앉아있기만 해도 돼. 앉아있기만 해도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 실험의 특징은 뭐야? 생물체는 뭐 한다? 물질 대사한다. 두 번째 실험인데 이 실험 되게 중요해. 얘네들은 실험이 거의 비슷해. 자, 갑니다. 무슨 실험이야? 써놓고 할까? 이화작용이야. 자, 봐. 역시 마찬가지야. 반대로. 탄소 14가 포함된 영양소. 지금 무슨 뜻이야? 포도당인데 14로 표시된 영양소란 말이야. 됐니? 그럼 C 몇 개? 6개, H 12개, O 6개짜리. 지금 뭐야 얘? 포도당이지? 포도당이잖아. 포도당이다. 이 포도당을 준 거야. 그리고 포도당을 주면 이 토양 속에, 이 화성의 토양이야. 이 포도당을 뭐 하는 놈이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렇지. 분해하는 누군가 또는 그 영양소를 분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생물체가 있다면 이 포도당이 뭘로 바뀔 거라는 거야? 그렇지. CO2. 표시된 이산화탄소로 바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포도당이고 얘가 이산화탄소니까 덩어리 큰 게 덩어리 작은 걸로 바뀌는 거지.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그래, 이화작용하는 생물체가 있나? 하고 여기서 방사선 계측기로 얘를 살펴보는 거라고. 그럼 내가 아무리 표지된 포도당을 줘봐야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더래. 얘가 안 나오더래. 그럼 얘가 분해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 안에는 이 포도당을 분해하는 물질 대사 중에 이화작용하는 생물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렇지. 없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영양소인데 똑같이 해도 돼. 똑같이 해도 돼. 얘도 영양소인데 어떤 영양소야? 그냥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영양소를 공급해 본 거야. 그리고 얘는 기체 분석기인데 꼭 이산화탄소가 아니더라도, 표시된 이산화탄소가 아니더라도 이 영양소가 분해가 되면 이 영양소에 의해서 어떤 기체의 조성이란 말 알아? 기체의 비가 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체 분석기야, 얘는.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아무리 영양소를 주고 시간을 줘봐야 여기서 기체의 변화가 있더라 없다는 거야? 없더라는 거지. 그럼 이 영양소를 분해하는 놈은 이 토양 속에 있어 없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무슨 실험이야? 이화작용 실험이고, 이화작용 실험을 해봐야 방사선 계측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고 또는 기체 분석기에서 기체의 조성이 변하지 않아. 화성의 토양에는 생물체가 없나 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지금 화성에는 생물체가 없다라고 잠재적 결론이 나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도 화성에 생명체가 살지 않을까라고 계속 연구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친구 중에 하나가 화성에다가 인간을 옮기려고 준비하는 애도 하나 있고, 알겠니? 그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내 친구인데 계속 사람을 이주하는 계획을. 너네 알아, 내 친구? 아는 것 같다? 이름이 내 친구 알아? 별로 안 유명해. 뭐 알런이라고, 뭐 머스크인데. 그래서 뭐 자동차 회사도 하나 갖고 있고, 됐어요. 그다음 뭐 테슬라라는 조그마한 자동차 회사도 하나 운영하는 내 친구가 있어. 걔가 뭐야? 화성에다가 사람을 이주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나는 정신이 좀 없는 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안 만나. 알겠니? 뭐 자주 만나고 싶진 않아. 근데 걔가 자꾸 나한테 친한 척을 해서. 알겠습니까? 물질 대사했습니다. 2개 배웠어. 생물은 뭐 한다? 세포 구조물 해야 된다. 생물은 뭐 돼야 된다? 물질 대사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야. 오늘 뭐 배운다고? 생물의 정의를 배우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를 생물이라 그러고 무엇을 생물이라고 하는지 그거 배우는 거야.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되는 거야. 알겠니? 이 정도 수업 난이도는 진짜 너무 좋지 않니? 되십니까? 왜? 지금 서로 마주보면서 됐니? 뭐라 그랬어? 그치? 내가 카우스 더 좋아한다? 아니야, 내가 더 좋아해. 아니야, 내가 더 좋아한다. 야, 그런 걸로 싸우지 말어. 알겠니? 너 그런 걸로 싸우다가 왜 성질이야, 쟤는? 아, 됐어? 네가 이겼어. 알겠지? 유림아, 애들 때리면 안 돼? 니네 유림이한테 맞는다, 그지? 니네 그러다가. 알겠어? 자, 갑니다. 가빈아, 애들 패면 안 돼. 알겠니? 가빈이 또 질투하고, 감히 나보다 카우스를 더 좋아할 수 있나? 안 돼. 알겠니? 가빈아, 용서해줘. 됐어? 세 번째입니다. 생물은 뭐 한다? 외부 자극에 반응해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생물이야? 그러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게 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손. 이렇게 됐니? 생물이 아니 반응이 없네? 보통 이렇게 하면 그렇지, 반응하네. 그러니까 반응하지. 얘 생물이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가했더니 방금 반응했지. 너 지금 반응했지. 너 생물이야. 알겠니? 선생님 바위를 갖다 때려봐. 그럼 바위가 뭐라 그래? 응? 안 그래, 알겠니? 바위 내가 때렸는데 바위가 응 그래버리면 어휴 굉장히 논란이 돼. 알겠니? 그러니까 바위는 때려봐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 그 새끼는 무생물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방금 때렸더니 어떻게 돼? 응 그랬지? 생물이야.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 이건 생물인 거야. 됐습니까? 또 하나 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항상성 유지한다. 항상성 유지하는 거. 생물만 항상성 유지해. 항상성 유지가 뭐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체온. 그렇지, 체온. 알겠니? 지금 밖의 온도가 영하 7도 정도 된대. 그래도 내 온도는 얼마야? 36.5도. 여름철에 밖의 온도가 30도가 넘어서 40도 가까이 올라가지. 그럼 내 체온 36.5도. 그러니까 밖의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선생님의 체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겠지. 또 뭐 있을까? 삼투압. 혈액의 농도.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지금 5시간째 이어지고 있어도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해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더라도 선생님의 삼투압, 혈액의 농도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체온, 삼투압, 또 뭐 있을까? 기타 등등 굉장히 많아, 우리는. 우리는 뭐기 때문에 그래? 생물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생물만 항상성 유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생물들, 아까 바위 했지? 바위, 지금 밖에서 가만히 있는 바위는 지금 밖에 영하 7도면 그 바위도 어떻게 돼? 영하 7도보다 더 내려가거나 영하 7도일 거야. 근데 여름에 막 40도, 50도가 되면 어때? 바위도 40도, 50도 되겠지? 외부 환경이 변하면 같이 변하는 것들이야. 생물은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생물의 특징 뭐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뭐한다? 반응한다. 생물은 뭐다? 항상성 유지된다. 얘 뭐야? 빛을 받아서 그 빛의 방향으로 굽어나갔단 말이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외부 자극, 빛의 자극에 반응한 거라 그래. 됐습니까? 얘 뭐야? 파리 지옥? 내가 손을 갖다 대면 파리가 지옥 같은 이상하게 생긴 놈이 있대. 욱 하고 들어오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야. 생물만 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생물. 요거 조금 신경 써야 돼. 요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낚싯밥 던지면 다 물어가지고 잡혀가지고 될 거란 말이야. 쉬운데 선생님 왜 뭐라 그래? 너네 와서. 선생님 아는데 틀렸어요. 왜 그때 알겠니? 낚싯밥에 딱 던져가지고 잡아라. 생물은 뭐 한다? 발생한다. 생물은 뭐 한다?
성장한다 또는 생장한다. 이번에 책이 바뀌면서 성장이라고 단어가 바뀌었어. 예전 책에는 생장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단어를 잘 써야 되겠지. 무슨 단어를 잘 써야 되지? 발생이라는 단어를 잘 써야 돼. 그래서 발생을 배워. 자, 봐. 개구리의 수정란이. 잘 봐야 돼. 발생이 뭔지 봐. 성체가 되면 이 수정란에서부터 성체의 모양이 되기 전까지를 발생 과정이라 그래. 봐봐. 요거 알처럼 생겼지. 잘 봐. 올챙이하고 성체하고 모양이 같아 달라? 달라. 뒷다리 나온 올챙이하고 성체하고 모양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요 과정을 우리는 무슨 과정이라 그래? 발생 과정이라는 거야. 발생이라는 단어를 잘 써야 된다고. 생물만 발생할 수 있다고. 수정 후 어린 개구리가 돼? 요게 한 군데 더 나오지. 우리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더 나와. 생물에서 우리 저 뒤에 가면 뭐 배워? 생식 단원 배울 거야. 그러면 인간의 수정란이 여성의 생식기야. 됐니? 요게 됐지? 요걸 수란관이라 그래. 그럼 수란관 상부에서 누구랑 만나?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져? 수정란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 수정란이 세포 하나가 되고 세포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8개, 16개, 32개 이렇게 되는 과정 있지. 그래서 수정부터 여기가 자궁이야. 요 자궁에 뭐 되는 거야? 착상이 되겠지. 우린 요 착상이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임신이라 그래. 그래서 수정과 임신은 분명히 다른 문제야. 알겠니? 다시. 수정은 여기서 만난 게 수정이고 자궁에 착상되는 게 임신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수정부터 착상을 인간의 뭐라 그래? 발생이라고 하는 거야. 단어 잘 써야 되는 거야. 발생. 그러니까 인간의 발생은 수정부터 착상까지가 인간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야. 개구리의 발생은 수정부터 어린 개구리가 되는 것까지가 개구리의 발생 과정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봐. 그럼 어린 개구리, 큰 성체 개구리라는 건 뭐야? 얘네들은 형태가 같은 거야. 다만 그 형태가 같은 형태에서 사이즈가 뭐 해지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는 거지. 커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도 임신이 돼서 그럼 여기 아주 어린 아이가 나타나겠지. 수정체. 그래서 얘가 뭐 다 달려야 돼? 머리, 팔 2개, 다리 2개가 달려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아주 어린 개체가 되고 그 어린 개체가 점점 커지면 그건 뭐라 그래야 되겠어? 이건 성장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임신 후는 성장, 수정부터 착상까지는 발생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인간의 발생은 며칠이야? 7일 걸려. 7일. 그러니까 수정 후 착상까지 인간은 7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물만 뭐 할 수 있어? 생물만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생물만 뭐 할 수 있어? 생장 또는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생물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독특한 생물의 고유한 특징인 거지. 생물만 그래. 지금 뭐 배우고 있어? 생물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위는 생장도 발생도 안 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생물은 이렇게 정의 내리는구나 라는 거야. 너희들은 생물을 너무 당연시 알아. 그러니까 어떤 건 생물이야? 이따가 문제로 풀면 생각보다 헷갈려. 그래서 뭐 있어야 돼? 발생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한 거야. 생물은 뭘 해? 생식과 유전하는 거야. 오로지 생물만 뭐 할 수 있어야 돼? 자손을 남기는 거야. 생물만 유전하고 부모의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은 조금 어려워. 쉬운 말로 바꿀까? 이거 쉬운 말로 바꾸면 바로 뭐야? 생물만 뭘 갖는 거야? DNA 또는 뭘 갖는 거야? RNA를 갖는다. 그래서 DNA와 RNA를 합쳐서 부를 때 뭐라 부르지? 우리 DNA, RNA 부를 때 뭐라 부르니? 유전자라고 부른다고? 뭐라 한다고?
우린 DNA, RNA 뭐라 불러? DNA, RNA를 핵산이라 부르지. 핵산이라 부르는 거야. 생물만 핵산이라 부르잖아. DNA, RNA가 핵산인 이유는 뭐야? 우리 통합과 할 때 배웠잖아.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 핵산.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이란 말이야. 우린 DNA와 RNA를 나중에는 굉장히 조금 깊게 배울 거란 말이야. DNA와 RNA를 뭐라 부른다고? 핵산이야. 그러니까 생물만 뭘 갖는 거야? DNA와 RNA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생물은 뭘 가져? DNA와 RNA를 갖는 거야. 그러면 비생물은 비생물. 아까 바위 했었지. DNA와 RNA가 없어. 물론 나 이런 놈도 봤다 옛날에. 좋아야. 식물도 DNA가 있어요. 그런 놈을 만났다니까. 그럼 식물은 DNA가 없네요. 동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식물도 DNA가 있어. 알겠니? 그래서 식물도 그 DNA를 우리가 뭐야? 변형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그 DNA를 변형시킨 걸 우리 뭐라 그래? GMO 식품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니? 옥수수 요만한 것 됐다 크게 만들어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식물도 DNA가 있다. 그래서 생물은 DNA와 RNA 있는 거야. 그럼 가자. 생식은 뭐야? 자손을 남기는 거지. 그 자손을 남긴다는 건 그 자손한테 나의 뭘 주는 거야? DNA 또는 RNA를 전달하는 거야. 생물은 부모로부터 형질을 자손한테 준다는 거지. 아, 이 말도 무슨 뜻이야? 생물은 자손에게 뭘 주는 거야? 나의 형질, 뭐 DNA와 RNA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생물만 자손한테 자신의 DNA를 전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생물만 RNA, DNA를 갖고 있는 거야. 다시 봐. 같은 말이야. 생물은 적응과 진화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적응과 진화를 했다. 특히 진화야. 진화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내 자손한테 뭘 주는 거야? DNA를 주는데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DNA가 변화되는 거. 그 DNA가 변화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그걸 진화라고 하는 거야. 진화랑 같은 말인데 뜻을 조금 다르게 쓰는 것도 있지. 뭐 있어? 돌연변이. 돌연변이도 뭐야? 저 DNA나 RNA가 뭐 하는 거야? 변화하는 거지. 근데 돌연변이는 저 DNA와 RNA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 거야? 그치? 짧은 시간 내에 변하는 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지. 오랜 시간에 거쳐서 변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그건 진화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물만 이 DNA의 변화를 갖는 거야. 그래서 생물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진화되거나 또는 생물만 뭐가 나타나는 거야?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적응과 진화의 차이점은 뭐야? 적응은 뭐야? 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 거야. 무슨 변화는 없어? 그렇지. DNA 변화는 없는 거지. DNA 변화는 없는 거야. 알겠니? 지금 12월 말이잖아, 이제. 됐니? 근데 선생님 언제 훨씬 더 추웠어? 나 11월 말에 엄청 추웠어. 우리나라 갑자기 어떻게 11월 말에 갑자기 기온이 훅 떨어져갖고 엄청 추웠단 말이야. 그때가 얼마야? 영상이었어. 뭐 영상 2도, 3도. 근데 그 전에 얼마였어? 막 15도, 20도 되다가 갑자기 막 영상 3도로 훅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춥더라고. 근데 오늘 영하 7도래. 근데 나 오늘 별로 추운지 못 느끼겠어. 왜 그러겠어? 요즘 계속 온도가 영하 온도였지. 그러니까 영하에 계속 있다 보니까 영하 7도 돼도 뭐 그런가 보다라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20도였다가 3도 되니까 그때가 훨씬 더 추운 것처럼 느껴졌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왜 추위를 안 타는 거야? 그렇지. 그 겨울철 날씨에 내가 적응한 거지. 그러니까 적응은 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 거야.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되는 거야? 나의 DNA 변화가 변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12월 달에 비해서 12월 달에 갑자기 내 DNA가 변했다고? 그럼 나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생물만 뭐 하는 거야? 적응과 진화하는 거야. 적응과 진화는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DNA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다시 뭐 있다고? 생식과 유전은 뭐 되는 거야? 와 RNA를 갖고 있어야 돼. 적응과 진화는 누굴 갖고 있어야 돼? DNA와 RNA를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생물만. 지금 너희들 뭐 배우는 거야? 생물의 특징이야.
그래서 생물의 특징은 아주 쉬운데 여러분들 문제로 나오면 가끔씩 틀려오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이게 생물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있네. 무슨 가랑잎벌레는 가랑잎벌레래. 가랑잎벌레는 주변의 잎과 비슷하게 천적의 눈에 띄지 않게끔 뭐 되겠어? 진화되었겠지. 그래야 천적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했겠지. 그래서 살아남았겠지. 이거는 적응한 거야. 진화된 거란 말이야. DNA가. 됐습니까? 아주 쉽죠? 자, 이제 조금씩 중요해집니다. 자, 생물의 정의를 알았어. 짜잔. 나는 뭐가 생물인 거 알았지? 그럼 잡아라. 요거 문제 조금 이따 풀자. 지금 뭐 하러 가야 돼서 그래?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해. 됐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해. 엄청 중요한 거야. 바이러스. 자, 봐.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바이러스는 생물일까 생물이 아닐까? 바이러스는 생물일까 생물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도 생물학자들은 지금도 논쟁을 계속하는 거야. 바이러스는 생물이야. 아니야.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야. 바이러스는 생물이라니까? 아니야. 무슨 바이러스가 생물이야.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볼 수 없어. 아니야. 바이러스는 생물이야. 아니라니까?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논쟁 중이야. 누가 이겼어? 없어. 아직도 논쟁 중인데. 그 이유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항상 바이러스가 나오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 자, 시작합니다. 바이러스는 크기가 10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 정도로 돼. 세균보다 훨씬 작아. 자, 쌤 보자. 나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보자. 세포의 크기와 바이러스의 크기를 좀 비교해보자. 알겠니? 세포 크기야. 여러분들 세포는 얼마나 할까? 이 우리 건물 있지? 우리 건물이 몇 층짜리야? 5층짜리야. 이 건물 5층짜리 건물이야. 이 건물이 5층짜리 건물. 됐니? 이 건물이 5층짜리야. 됐니? 그게 세포야. 그게 세포라고. 근데 그 5층짜리 건물 중에 우리가 몇 층을 쓰고 있지? 2층을 쓰고 있지. 그럼 요 2층 정도 되는 요게 뭐야? 세균이야. 세균. 이게 세균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건물이 5층짜리가 세포라면 세균은 얼마나 작아? 어마무시하게 작지. 그래서 세균이 인간의 몸에 침투가 되면 그 세포 내에서 사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럼 바이러스는 얼마나 작을까? 우리 학원이 세균이지. 바이러스는 이 분필보다 더 작아. 바이러스는 이 세균의 요만큼도 차지를 못해. 요거보다 더 작아. 요거보다 더 작다고. 그래서 세균의 바이러스들이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침투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균 속에 바이러스들이 얼마든지 증식이 들어간다. 얼마나 바이러스가 작은 줄 알겠어? 자, 다시 해봐. 그러면 바이러스는 생물이야, 생물이 아니야? 생물이 아니잖아. 왜 생물이 아니야? 생물의 1번이 뭐였어 아까? 세포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 바이러스는 세포보다도 무한히 작은데?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1번에서 잘렸잖아. 야, 모든 생물은 무슨 구조물이야? 세포 구조물이어야 되잖아.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보다도 월등히 작은데 무슨 바이러스가 생물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가 뭐야? 바이러스의 크기가 세포 또는 세균보다도 훨씬 더 작다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바이러스는 그럼 세포가 아니지 지금. 그럼 세포가 아니면 뭐가 돼 있어? 단백질 덩어리로 되는 거야. 그냥 단백질 덩어리. 단백질 결정체라는 말 쓰는 거야. 결정이라는 게 덩어리야. 근데 바이러스는 단백질 결정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 핵산이 있어. RNA나 DNA가 있어. 주로 바이러스는 RNA를 가져. 핵산을 갖네?
그럼 핵산을 가지니까 뭐가 돼야 돼? 그거 생물이잖아.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있어야 돼? DNA나 RNA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심지어 이 바이러스는 이 DNA가 뭐가 돼야 돼? RNA가 뭐가 돼야 돼? 변해. 그 DNA나 RNA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면 뭐라 그래? 그렇지, 돌연변이. 근데 아주 천천히 변하면 뭐라 그래야 돼? 진화. 근데 바이러스는 천천히 변하겠니? 빠르게 변하겠니? 아주 빠르게 변하겠지. 왜 그러겠어? 이 구조가 매우 단순하겠지. 인간은 DNA가 빠르게 변할 수가 없다고. 인간 DNA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생겼겠지. 근데 바이러스는 RNA가 매우 단순하거든.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RNA가 있고 그 RNA가 빠른 속도로 변하니까 뭐 돼?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잖아. 그건 뭐야? 생물이잖아. 그래서 바이러스를 생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DNA와 RNA, 다른 말로 핵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생물이야. 그 생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 돼? 에이, 생물이 아니잖아. 왜? 세포로 안 돼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가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여기에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 거야. 바로 뭐야? 생물은 뭐 한다 그랬어? 물질 대사해야 생물이라고 그랬잖아.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을 해야 되겠지. 근데 바이러스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야. 바이러스는 스스로는 물질 대사 못해. 자, 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야. 바이러스는 스스로는 물질 대사를 못하는 거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 거야. 바이러스가 물질 대사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렇지, 효소가 필요해. 그래서 바이러스는 자체 효소가 없어.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니까 뭐라 그러면 돼야 돼? 비생물이야 그러는 거야. 바이러스는 비생물이지.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봐. 아니다, 여기다 할게. 바이러스는 스스로는 물질 대사 못하지. 잘 봐야 돼. 이게 생물체의 세포야. 생물체의 세포야. 그럼 바이러스가 생물체의 세포로 침투하지. 바이러스가 침투해. 그럼 어떻게 해? 자기 스스로는 물질 대사를 못하는데 생물체에 들어오면 그 세포에 뭐가 있어? 효소가 있어. 지 거는 없는데 이 세포에 효소가 있지. 요 효소를 이용해서 뭐 돼? 물질 대사를 해버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는데 침투돼 와서 이 침투한 세포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물질 대사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숙주라 그래. 이걸 숙주. 그러니까 숙주 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를 하는 거야. 그 어쨌든 간에 물질 대사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잖아. 그러니까 생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비생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야, 그건 남의 거 갖고 한 거잖아. 네 거 갖고는 못했잖아. 그러니까 비생물이지. 어쨌든 물질 대사 했잖아. 생물이지. 아니, 지 거 아니잖아. 이렇게 아직도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서 바이러스는 아직도 논란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할게. 자, 봐. 그래서 바이러스는 숙주 내 세포에서 뭐야? 물질 대사하지. 그럼 이 숙주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숙주가 되면,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겠지. 왜? 숙주가 죽으면 숙주 세포 내의 효소가 사라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겨울이잖아 지금. 그럼 겨울철 되면 우리나라에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 조류 독감이라고 하지.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고 있는 닭, 우리가 키우는 오리, 걔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조류 독감에 대응하는 아직 치료제를 개발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이 뭘 죽여버려?
그렇지. 닭이나 오리를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닭이나 오리가 죽으면 숙주가 죽겠지. 그러면 바이러스도 같이 죽는 거란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자, 이거 할까? 그럼 우리는 조류 독감을 왜 무서워하냐면 지금 조류 바이러스들이 침투되면 그 오리나 닭들에게 의해서 바이러스가 증식되지.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 혹시 그 바이러스가 그렇지 인간에게 옮겨올 수도 있을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조류들한테서 막 번식하는 바이러스인데 그걸 그대로 두면 잘못되면 그게 누구한테도 넘어올 수 있을까 봐. 그렇지. 사람에게 넘어올 수 있을까 봐. 그걸 걱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란다. 이게 바이러스야. 내 말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래서 이야 그래? 그러면 도대체가 바이러스는 생물이라는 거야? 무생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이라는 거야? 비생물이라는 거야? 그럼 바이러스는 생물이야? 비생물이야? 바이러스는 그냥 생물이야? 비생물이야?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바이러스는 생물이라는 거야? 비생물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 생물과 비생물의 경계쯤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바이러스는 뭐라고? 생물과 비생물의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경계점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또 생각해보자. 그럼 바이러스가 만약에 왜 그래? 우와 성장기야. 니들 나이 때 막 쥐가 막 나오고 있다는 건 한참 성장기라는 거다. 이야 우리 간열이 지금도 저 키가 저렇게 큰데 저렇게 성장기라면 2m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바이러스는 지금 생물이야 비생물이야? 그래 중간에 있더라는 거야. 생물과 비생물의 경계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오겠지.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을 쓰시오. 바이러스의 무슨 특성을 쓰시오? 비생물적 특성을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으로 뭐가 있어야 돼? DNA가 있다. 숙주 내지만 어쨌든 간에 물질 대사를 한다. 그랬더니 바이러스의 비생물적 구조는 뭐가 있겠어? 세포 구조가 아니다. 바이러스의 비생물적 구조는 뭐가 있어야 돼? 스스로는 물질 대사하지 않는다. 이게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음에 요 그림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어서 따왔어. 자 보자. 요거는 시험제로 내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알아도 우리가 바이러스에 침투당하면 우리가 왜 다치거나 아픈지. 자 봐. 이게 뭐야? 대장균이야. 됐니? 생물이지? 그러면 생물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거야. 그럼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그런데 바이러스는 아까 잠깐 내가 얘기하고 남았는데 그 껍데기는 뭐야? 단백질 결정체야. 그럼 바이러스가 생물체에 침투할 때 그 단백질 결정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 단백질 결정체는 덩어리가 커서 됐니? 저 세균막으로 들어가기 좀 어려워. 그래서 뭐만 집어넣고 있는 거야? 얘가 DNA만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내에 DNA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바이러스의 DNA가 들어가지. 그럼 DNA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 생물체의 무엇을 가지고? 효소를 가지고 뭐해? 물질 대사를 하겠지.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해서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걸 뭐 하는 거야? 단백질이 합성됐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그렇지. 증식한다는 거지. 바이러스의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야. 그럼 바이러스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이 세포가 파괴돼 버리겠지. 그럼 이 세포가 파괴되면 어떻게 돼? 그 바이러스는 다시 나와서 다른 세포로 이동을 해가겠지.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그 생물체에 뭐가 파괴되는 거야? 세포가 파괴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들은 건강했지만 그때 조금 많이 다치시거나 많이 아파서 돌아가신 분들 있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세포에 침입하는 거야? 그렇죠. 호흡기 세포에 들어왔던 거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모든 세포에 증식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에 증식했던 거야? 그 폐. 그럼 폐세포에 들어왔던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 이렇게 증식돼서 폐세포를 다 망가뜨려 버린 거야. 그래서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은 대부분 무슨 질환으로? 폐질환으로 우리가 죽게 되는 거란다. 굉장히 무섭지.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또 옮겨갈까 봐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됐던 거지? 막았던 거지. 바이러스의 이동을. 바이러스 이제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바이러스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이제 봐라. 바이러스를 생물이라고 생각해보자. 아, 그럼 바이러스가 생물이야? 생물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바이러스가 생물이라면 가장 사이즈가 작은 생물이지. 됐니? 가장 사이즈가 작잖아. 세포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그럼 봐라. 바이러스는 지구 최초의 생물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없지. 왜 그래? 바이러스는 숙주 안에서 기생했었지. 숙주 안에서 기생했잖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지구상의 최초로 생물체가 될 수는 없어. 왜? 걔가 살아있으려면 뭐가 우선 있었어야 되겠어? 숙주가 우선 있었겠지. 그래서 바이러스를 생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이즈가 가장 작으니까 세포 구조보다 더 단순하지.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지구 최초의 생물체이다. 그럴 수는 없어. 숙주가 우선 나타나고 그 이후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해. 두 번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어떤 걸 생물이냐라고 하는 거지. 생물의 정의 알겠어?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사람, 바이러스, 너희들 요즘 이제 우리 책이 바뀌어서 휴머로이드가 나와. 책이 바뀌기 전에는 뭐 있어? 로봇 강아지가 나왔었어. 책이 바뀌면서 휴머노이드로 나왔네. 휴머노이드가 뭐지? 인간의 형태를 갖춘 로봇을 휴머노이드라 그래. 알겠니? 인간의 형태와 비슷하겠지? 그래서 요즘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게 뭐야? 얘들 지적 능력이 이제 어때? 인간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굉장히 똑똑해.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하고 되게 친한 GPT라는 애가 있어. 야, 걔 엄청 똑똑해. 뭘 물어보면 다 대꾸래. 넌 모르는 거 없니? 그때 뭐든 물어보래. 물어봤다? 대꾸를 다 잘해줘. 그런 걸로 보아 나보다 똑똑해. 알겠니? 근데 그 애가 이제 신체마저도 뭐야? 사람의 형태를 갖추면 겁나 무서운 세상이 올 것 같아. 자, 갑니다. 그러면 봐라. 바이러스하고 휴머로이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사람은 생물이지. 그러니까 모든 생물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봐라.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이라고 뭐 있어? 그렇지. DNA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적응과 진화할 수 있겠지. 됐니? 진화를 짧은 시간에 하면 돌연변이야. 그러니까 진화랑 돌연변이는 같은 용어야. 다만 시간 차이에 의해서 어쩔 때는 진화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돌연변이라고 부르겠지. 그러니까 진화되고 DNA, 돌연변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DNA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생물적 특성이야. 그런데 봐라.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에 이런 특성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봐. 휴머로이드는 자, 봐. 생물적 특성을 가지고는 있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반응한다. 그치? 휴머로이드한테 됐니? 야, GPT 물어보면 대꾸해 안 해? 한다? 그럼 외부 자극에 대해서 뭐 하는 것 같아? 반응하는 것 같지? 그래. 그러니까 생물이잖아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 많은 생물적 특성에 딸랑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기본적인 1단계에서 탈락이잖아. 얘 1단계 탈락. 1단계 뭐 있어? 모든 생물은 무슨 구조물이어야 돼? 세포 구조물이어야 되는데 휴머로이드는 대부분 뭐야? 플라스틱이거나 철판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물적 특징 하나밖에 없으니까 생물이에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이제 생물과 무생물 또는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점 뭔지 알겠죠? 생물과 비생물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시간이 좀 오래돼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꺼.